오늘은 법정 감염병 2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할 것 같고 한 10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핵입니다. 결핵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요즘 우리가 잘 먹게 되면서 잘 살고 영양분도 잘 섭취하게 되면서 결핵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산업사회일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위생 상태가 좀 깨끗하지 못하고 좀 푸어하다 하죠. 푸어하다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가 많았고 결핵 환자로 사망하는 환자도 많았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결핵이 많이 발생하거나 결핵으로 인한 사망 환자가 좀 적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핵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질환이고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진 않았거든요. 결핵은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은 어느 시험이든 뭐 간호사가 돼서 간호과 국가고시든 공무원 시험이든 결핵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다뤄지고 임상이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핵 병동이 따로 있을 정도로 결핵 관리를 또 호흡기 간호의 또 한 단위로 보거든요. 결핵은 좀 철저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간호종사 시험에도 결핵은 꼭 같다는 거 나옵니다. 근데 저희 쪽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결핵은 성인 간호 파트인데 이게 지역사회면 우리 보건간호 쪽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좀 중요도가 많이 빠지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이 급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다 넣으려고 했어요. 최대한 여러분 수준에서 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넣었지만 이것보다 더 심화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핵 한번 해볼게요. 결핵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균입니다. 균의 이름이 뭐냐?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 자, 예전에는 그 임용고시 시험에서도 결핵균을 영어로 이렇게 적는 거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라고 적어도 되고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간균이다. 자, 균을요. 간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균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균 모양이 이렇게 일자 모양이에요. 이걸 간균이라고 하고요. 균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동글반이야. 그럼 이게 구균이죠. 구원을 해가지고 구균이라고 하고요. 나선형 모양이라는 거 이렇게 뭐 팔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 그런 거 우리는 나선형균이라고 해요. 근데 결핵균은 간균이죠. 간균이고 산성이다. 산성을 띠죠. 산성이고 산성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균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라고 명확하게 적으면 좋겠지만 강균, 항산성균, 호기성균이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점수는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주관식 문제에서는 결핵균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핵균의 병태생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핵균이 생겼냐. 뭐 결핵균이 모여서 벌락화가 되면서 나중에 공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석회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1차 결핵, 2차 결핵이 있는데 1차는 폐의 제일 위, 상부와 아랫부분, 하부에서 생기는 곤결절, 그다음에 폐 첨부에서 생기는 2차 결절은 뭐 심원결절이라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시죠. 그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맞는 것, 틀린 것, 아니면 공동이라는 게 뭐냐, 석회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죠. 막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이 병태 성리를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체 구조라든지 회복 구조, 그다음에 뭐 성인 간호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선생님을 계속 공부하게 된다면 제가 심화를 좀 넣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진도상 심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심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상이 뭐냐? 자, 여러분 책 참고하시고 선생님 PPT 자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증상은 국소적인 증상과 전신적인 증상을 나누는데
국소적인 증상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이에요. 기침하고 호흡곤란 있고 가래 나오고 그죠? 근데 결핵의 특징은 뭐죠? 객결. 가래에 피가 섞이는 거죠. 예전에 막 드라마 찍는 거 보면 막 방직공장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죠?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와서 결국은 그걸 뭐 죽는다 뭐 이런 슬픈 드라마 연속극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막 주인공을 뭐 죽게 만든다든지 그랬어요. 그게 바로 폐결핵이거든요. 자, 결핵은 폐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폐에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결핵하면 이꼬르 폐결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핵은 가장 국소적인 증상에는 피 섞인 객담, 그죠? 그리고 기침할 때는 건성에서 농성 객담으로 생긴다. 처음에는 기침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농이 고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름, 이게 농성 객담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국소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전신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후의 미열입니다. 오후에 계속 열이 나고 해열제를 일단 먹이면 안 되죠. 그리고 먹여도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전신 증상이기 때문에 피로, 식욕 감소, 약간 식은땀 뭐냐면 소모성 질환이에요. 우리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우리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핵은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알아야 될 거는 진단검사 중요해요. 진단검사. 여기는 한 별 3개 정도 꼭 시험에 나올 만하죠. 충분히. 일단은 결핵 검사는 이제 한 3가지, 단계는 4가지인데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PPT입니다. PPT, T-테스트. 자, T-테스트란 말은 병원에 잘 안 쓰지만 꼭 정확한 용어는 PPD 테스트예요. 투베르클린 받는 검사라고도 하고요. 결핵의 사균을 직접 피 내에다가 주사하는 거죠. 자, 진단 목적으로 설명해요.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사균이기 때문에 2도에서 온도에 보관하는데 이 보관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이 보관은 간호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PP 다시 선생님 해볼게요. PPT 테스트란 투베클린 반응 검사랑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피내 전방 내측에 전방 내측 나중에 질문하세요. 선생님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 팔을 손바닥으로 위로 폈을 때 쫙 펴보면 이 팔, 안면 부위 팔이에요. 굉장히 주사 맞을 때 예민한 부위고 아픈 부위인데 그때 피내 주사예요. 0.1cc로 피내 주사하는데 피내 주사는 뭐냐면 이게 진피층이 있고 제가 근육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엉덩이 주사는 근육 주사거든요. IM은 주사 바늘 여기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 주사는요. 진피층 피하 여기까지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 바늘이 피내 주사는 우리가 피부 이 정도 여기 이 부분에서 주사하는 게 피내 주사고요. 약간 포듯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결핵균을 안 나오는 선생님이 시간 떴네요. 피내 주사를 0.1cc를 피내 주사했다가 경결의 크기를 봅니다. 경결의 크기. 경결의 크기란 뭐냐면 우리 손에다가 이만큼 주사를 1cc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빨갛게 변할 거 아니에요. 빨갛게 변하는 발적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르는 거. 이런 경결의 크기를 보고 검사 진단을 하는 거죠. 이 경결의 크기. 이거를 꼭 발적의 크기로 해가지고 예전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왔죠. 경결의 크기로 보는데 음성이면 5mm이라고 양성이면 10mm 이상이다. 근데 이 경결의 크기를 언제 보느냐? 피내 주사하고 이틀 후나 3일 후에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이틀 후나 3일 후에 본다. 선생님이 지금 동굴방에 썼던 거는 다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음성의 5mm, 경결의 크기가 5mm 이하면 음성이다. 그러면 결핵균과 접한 적이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결핵균과 접하지 않기 때문에 BCG거든요. BCG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도 괜찮은 거예요. 자, BCG는 생백신이고요. 생백신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균을 주는 거고요. 사백신은 죽어있는 균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BCG는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한 번 맞으면 영구 면역을 갖게 돼요. 그래서 BCG 생백신을 한 달 안에 주는 거고요. 뭐 PPD 테스트에 0.1cc 넣었더니 3일 동안 이틀에서 3일을 봤더니 경결의 크기가 5mm 이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핵균하고 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BCG 접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PPD 테스트를 했는데 5mm 이하예요. 그럼 음성이지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결핵균하고 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핵균이 10mm 이상이다. 그러면 양성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핵균하고 접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핵 환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음성일 때는 알겠죠. 결핵균하고 난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10mm 이상이 됐을 때는요. 이 사람이 결핵균을 접했다는 거는 예전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한테 제가 PPT 테스트를 했는데 경결기가 10mm 나온 거예요. 그럼 현재 그러면 여러분이 결핵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결핵균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결핵을 한번 앓았던 적이 있는 거죠. 한번 결핵을 앓아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PPT 테스트에 양성이 났다고 해서 결핵이라고 확진할 수 있나요? 확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결핵이 있는 환자일 수도 있고 예전에 결핵이 걸렸던 환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핵이 걸려서 항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P 테스트는 확진 검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꼭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단 계속 할게요. 엑스레이 검사 있죠? 엑스레이 검사도 볼게요. 우리 엑스레이 검사는 간접이나 지접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임상에서는 간접 촬영을 안 하죠. 그죠? 다 우리가 찍는 지적 촬영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어요? 어때요? 엑스레이 찍으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그 브레이저도 안 되죠. 그죠? 귀골이 목골이 다 안 되거든요. 금속 물질 안 되고 이제 방사선 선생님이 기계 앞에 딱 서서 숨을 들어 마시라고 참으라고 들어 마시고 참으라고 해요. 그래야 폐가 가장 팽창돼서 엑스레이가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카메라처럼 딸깍하고 찍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엑스레이 디지털 촬영을 하는데 간접 촬영은 뭐냐면 여러분 학생들 집단 검진할 때 학생들은 이 엑스레이가 요만하다 그러면 조그맣게 축소를 시키거든요. 이걸 축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비용도 싸고 또 뭐죠? 그 촬영하는 게 너무 간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많이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접 촬영을 하는 거예요. 간접 촬영은 학교나 이런 지역사회에 나서 하겠죠. 그래서 PP 테스트, 엑스레이 간접 촬영, 직접 촬영, 그다음에 객담 도말 검사도 합니다. 자, 볼게요. 엑스레이를 한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폐는요. 이렇게 두 개로 생긴 두 가지로 있거든요. 오른쪽 폐, 왼쪽 폐. 오른쪽은 세 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두 개의 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폐 구조가. 근데 폐는 어때요? 폐는 가스 체인지가 가스 교환, 그죠? 가스 체인지 하는 게 주 기능인데 O2를 마시면 속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를 빼는 거죠. O2와 CO2를 서로 교란한다고 해서 가스 체인지 한다는 게 폐의 주요 기능이거든요. 근데 폐는 어때요? 폐는 공기로 차였기 때문에 엑스를 찍으면 새카만 거예요. 새까맣게 나와요. 폐를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새까맣게 나갔다, 찍었다, 보인다, 필름상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정상인 거죠. 근데 얘가 뼈나 이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하얗게 보여요. 어, 엑스레이는 뼈는 단단하죠. 단단하거나 그런 고형의 물질들은 하얗게 보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럼 폐는 새까맣게 보이는 게 굉장히 건강하죠. 근데 우리가 공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아까 말한 엑스레이 봤을 때 그 공동 이거는 결핵 환자들의 병태 성이 나온 단어인데요.
엑스레이 폐를 찍었더니 이렇게 폐가 예쁘게 새까맣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치즈 덩어리 같은 게 찍힌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현재 이게 결핵균인가? 아니면 예전에 알았던 결핵균인가?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에 결핵균 같은 이 하얀 이 공동이 보인다면 이 공동은 어쨌든 이 환자가 지금 결핵 환자이거나 과거에 결핵 걸렸거나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핵 환자라고 확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객단 검사를 해야 돼요. 객단 도말에서 배양 검사에서는 확진하는 검사예요. 유일하게 결핵을 확진하는 검사는 객단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객담은 뭐냐면 객담은 하루에 세 번 아침 막 일어나서 첫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아침에 객담을 받아서 우리 AFB예요. AFB가 뭐냐면 AFB가 포지티브 나와야 돼 균이. 그런 경우 우리는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가 있다, 환자다 확진하는 거거든요. 다 AFB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병원 다니면 다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이 균들을. AFB가 항산성 감균이에요. 감균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첫 가래를 받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래를 검사 받는 방법. 그리고 3일 동안 AFB가 3일 동안 포지티브 결핵균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객달 도마라고 배양이 뭐냐면 객담을 첫 가래를 뱉었을 때 이 현미경에다가 가래를 펼쳐봐요. 아니, 그 슬라이드에다가 펼쳐보면 가래를 펼쳐보죠. 그럼 이걸 현미경으로 봤을 때 결핵균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도말했다고 표현하고요. 배양 검사는 뭐냐면 이 가래를요 일주일 동안 우리 책에서는 더 뭐 6주라고 나왔는데 1주입니다. 7일 정도. 7일 정도 키워봐요. 그럼 균이 어떻게 돼요? 균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결핵균이 더 잘 보이겠죠? 균을 키워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담, 도말, 배양 검사고요. 이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아까 PPT 테스트 전에 설명했던 그 방식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 순서도 잘 나와요. 잘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이 간접 촬영, 직접 촬영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임당에서는 절대 간접 촬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왜 축소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확대를 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촬영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가끔 나오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 차고 와서 엑스레이 검사한다는 거는 간접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언급이 돼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객담 도말 배양 검사가 확진 검사라는 거.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이그라 검사라고 있어요. 이그라 검사. 이그라 검사는 잠복결핵. 잠복결핵이 뭐냐면 결핵균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낳는 검사, 이그라 검사.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이그라 검사까지 묻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한 내용 정도 해주시면 아마 충분 검사에서는 시험에 틀릴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간호해 볼게요. 혈액의 간호는요, 일단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반자입니다. 반자이 뭐냐면 침대에서 상체만 올려준 자이거든요. 그러면 하울로시체의 반자에는 같은 말이에요. 침대에 놓여있는 환자 어디다 우리 상체만 올려줬다. 그러면 반자이라고 하고요. 반자이를 했을 때 기침하기가 가장 좋고 폐가 확장돼서 발을 바짝 놓기가 가장 좋은 자세긴 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반자이. 반자이 좋죠. 그다음에 단기침을 유도해라. 우리 이제 피가 계속 나오니까 객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백을 대라. 이런 거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한테는 시험 별 얘기 좀 무리가 있죠.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언급하겠습니다. 저 계속 할게요. 자, 모르핀. 몰핀이라는 약은 우리 마약성 진통제죠. 자,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 억제되기 때문에 투여하지 말라. 이거는 결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환자들 일반 간호에서도 호흡 억제시키는 몰핀이나 데메로 같은 마약을 왜 쓰면 안 되냐?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인 간호에 가면 또 노인 환자들은 왜 몰피를 쓰면 안 되냐? 호흡을 억제시킨다 해서 여러 군데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약 정말 너무 잘 나오죠.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좀 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조금 알아둬야 될 약이라서 제가 좀 언급했어요. 자, 병변을 위로 한다? 아래로 하죠. 왜요? 그 결핵 부위를 아래로 해야지만 혈액이 흡입 방지하죠. 그죠? 자연 지혈 유도가 되죠. 위로 하면 병변을 위로 하면 더 가래가 많이 나오지만 아래로 하다 보면 압력이 아래로 좀 눌러지니까 좀 지혈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객혈한 다음에 금식하세요. 그리고 배출된 객담, 결핵 환자들의 객담 어떻게 처리하냐? 크레졸에 담근 후, 자, 크레졸이라는 거는 일단은 소독약이니까 이 약의 이름은 좀 변경될 수 있는데 소각 처리한다. 이거 간호조무사에 또 잘 나왔어요. 어떤 시험에도 나왔냐면 이것도 나왔고 결핵 환자들의 가래를 뱉은 화장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따로 모아서 분리해서 검정 비닐에 싸서 뭐 소각한다든지 분리한다, 격리 분리한다, 그다음에 소각 처리한다. 요거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최근에. 요 부분도 중요하죠. 결핵은요 공기 감염과 비말 감염을 동시시키기 때문에 어때요? 면회 사절뿐만 아니라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N95 마스크 우리 그 일반 마스크 말고 막 N95 마스크 쓰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쓰는 마스크 이제 뭐 헤파 마스크, N95 마스크는 더 이제 필터링까지 다 되는 그런 마스크, 작은 입자, 그죠? 일반 마스크보다 더 작은 입자까지 다 필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앞에 선생님이 증상 얘기하면서 결핵은 소모성 질환을 했어요. 우리 대사를 많이 항진시키고 우리 에너지를 많이 뺐으니까 어떻게 식사를 해라? 많이 먹여라, 잘 먹여라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칼로리, 특히 비타민 C가 좋죠. 고칼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결핵 환자는 많이 먹여라, 잘 먹여라. 그렇게 해서 고가 답이 되는 거예요. 식사는 잘 먹여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핵의 약물도 중요합니다. 약물 조금 암기를 해야죠. 결핵은 1차 약물과 2차 약물이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잘 나오냐면요. 1차 약물의 부작용이 잘 나오고요. 투약의 원칙이 잘 나와요. 그리고 1차 약물에서 왜 2차 약물을 바꾸냐? 이때 바꾸는 거는 약물의 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성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나오죠. 아, 결핵약은요, 굉장히 어떻게 생겼냐면 다 색깔이 빨갛고 주황색이고 이렇게 되게 컬러풀해요. 누가 봐도 결핵약인 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핵약은 막 한 알에 4알, 5알, 6알에서 막 4가지 약을 먹으면 아침에 열 매달씩 챙겨주고 이러거든요. 이 결핵약은요, 한꺼번에 먹어야 되고 꼭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고 결핵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지만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그보다 더 1차 약이 안 들었을 때는 2차 약을 줘야 되기도 해요. 근데 2차 약은 뭐냐면 마이신, 파스, 뭐 클로로서린 이런 건데 또 다른 이름도 요즘 신약이 워낙 많으니까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 이름까지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차 약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자, 이소니아지드. 자, 약물과 부작용 연결이 맞는 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간혹과 국가고 시험에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아소니아지드, 이소니아지드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이나라고 하고요. 말초신경염 생깁니다. 말초신경염 뭐죠? 손 마디마디, 발끝 마디마디가 막 저리거나 그런 거를 우리는 말초신경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소니아가 말초신경염 있다는 말도 잘 나오고요. 말초신경염을 위해서 피리독신을 함께 먹는다. 이거는 비타민 6예요. 비타민 6이죠. 6.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1차 약물은 이소니아지드, 에탄부톨, 리판핀, 스트레프토마이신, 트라진마이드 쉽게 말하면 이 약물 이름도 잘 나와요. 1차 약물이 아닌 것은 이소니아지드가 아이나거든요. 이소니아지드, 에탄부톨, 리판핀,
스트랩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가 1차 약물이다. 여기서 무슨 아이신 넣거나 파스 넣거나 해서 1차 약물이 아닌 것 이런 시험들도 잘 나오고요. 1차 약물하고 부작용이 너무 잘 나와요. 이소니아지드는 말초신경력. 그리고 그럼 이소니아지드의 말초신경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먹이냐? 피리독신. 피리독신은 비타민 6. 이것도 잘 나오고요. 에탄부톨은요. 노란색 약이거든요. 노랗게 똥 색깔이 예뻐요. 노란 약인데 이거는 청력을 장애시켜요. 청력, 시력 장애. 그러니까 결핵약 먹은 환자들이 시력이 너무 나빠지고 앞이 침침해진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약이 독한지 알겠죠. 왜냐하면 결핵균 약 자체가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산성이잖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결핵을 잠깐 언급했을 텐데 우리는 보통 균들은요 산성에서 다 죽거든요. 근데 어때요? 결핵은 산성에도 죽지 않아요. 그만큼 독하거든요. 그래서 약물도 개수도 많이 먹고 막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자극적인 약물들을 많이 먹던. 그다음에 립타피는 약은 소변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난다. 스트랩토마이신은 청력. 그러니까 어때요? 눈도 나쁘게 하고 소변도 나쁘게 하고 죄송해요. 눈도 나쁘게 하고 귀도 나쁘게 하고 소변 색깔도 변하게 하고 말투도 다 저리게 하고 대단한 거죠. 그죠? 피라지다이마이드는 특별히 부작용 잘 그렇게 얘기된 게 없고요. 그냥 기타약과 병행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해요.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결핵을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어요. 심화로 들어가면 더 선생님이 알려줄 것도 많고 싶은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시험도 다 막아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두입니다. 자, 수두 키워드 집어드릴게요. 수두는요, 원인균 중요합니다. 수포성 대상포진 바이러스다.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다. 요 이름 암기하셔야 돼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다. 수포가 생겨서요. 그 수포로 어떻게 돼요? 전파가 돼요. 자, 호흡기 전파긴 해요. 호흡기 전파지만 비말 감염되고 수포가 전파시키기도 하거든요. 자, 원인 시험에 나왔고요. 지금까지. 증상 나왔어요.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냐면 이렇게 반점이 수포가 노출되면 반점이 생기거든요. 이 반점의 순서가 뭐냐? 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예요. 뭐냐면 반점은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생기다가 어떻게 구진이 생기죠. 그래서 구진은 발진보다 조금 작고 속 안에 고름이 없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수포. 이 수포에서 어떻게 해요? 수포는 물집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농이 뭐예요? 고름이죠. 고름이 차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게 말라 떨어져서 딱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벗겨져요. 요때가 회복기예요. 가피가 생겼을 때 회복기고요. 자, 가피가 생겼을 때 회복기고 요때까지 격리. 격리 해제를 언제 해주냐? 그럼 가피가 생겼을 때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가피가 생겼을 때는 전염이 안 되거든요. 아, 요게 시험에 나왔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점 특징이 뭐냐? 좀 이 반점은 뭐냐면 몸통에서 사지로 가요. 자, 이게 사람이 있으면 몸부터 생겨요. 이렇게 몸부터. 몸에 이렇게 생기고 머리 이렇게 중심부에 생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손발 말초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몸통부터 생기고 머리 생기고 이렇게 중요 부분부터 생기고 그다음 나중에 손발 발까지 이렇게 몸통에서 사지로 생기고 가려움 막 근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게 우리가 수두의 증상이죠.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구세에게 생긴다. 뭐 뇌염, 뇌까지, 골수염, 뼈까지 생긴다. 요 부분은 좀 어려운 시험에 나왔어요. 사실은 합병증은 그리고 라이즈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서는 절대 언급이 안 되지만 심화 과정에서는 이게 공무원 쓰면서는 라이즈증후군 생기거든요. 자, 우리가 약물하면 그 해열제가 아스피린하고 아세타미노펜이 있는데 이 아스피린이 살리시산 예, 살리시산인데 어렵죠. 근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아이증후군이라고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토 일으키고 경련 일으키고 혼수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다시 해볼게요. 수두 환자에게
수두 환자는 열이 나죠. 자, 미열이지만 열이 나서 항생 그 해열제를 아스피린을 먹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떻게 되죠? 이게 뇌증.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 성분면이 살리실산이고요. 요걸 먹었더니 뇌에 병변이 생기고 간 지방이 뇌하고 간을 괴롭혀요. 뇌하고 간을 괴롭혀서 어떻게 된다? 막 심하게 토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경기를 해요. 그다음에 죽는 거예요. 호주 상태에서 막 죽는 거다. 그래서 나이 증후군하고 수두 나와서 수두가 어떻게 남겨지냐면 수두 환자가 해열제 아스피린을 먹이면 라이증후군이다. 라이증후군은 어쨌든 뇌하고 간을 망가뜨려서 지방이 간 지방 그러니까 간을 망가뜨려서 사망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여야 된다. 자, 여러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랑 아스피린 약물 기전을 잘 모르니까 요거까지 기전 알 필요는 없고 라이증후군이라는 건 있다. 굉장히 시험에도 중요하고 별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시험 문제 내기 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수두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선생님이 말한 지금 짚어주는 문제 다 기출됐어요. 그죠? 수두 예방접종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수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5, 6세 잘 생기고 제 조카는 1살 전에 돌잔치 전에 수두가 생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기는 아이에겐 소아에게 잘 생기고요. 그럼 뭐라고요? 바리셀로나 조스터 바이러스고 자 우리 합병증 보시고 중요한 건 증상이 어떻게 되냐. 소형증 있다. 발진이 어디서부터? 몸통부터 사지까지 잘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한 번 읽고 나면 평생 면역이 생기고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대상포이기 때문에 약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뭐가 생기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수도 생기고 대상포진 같은 거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인 증후군도 여러분 간호조무사 상급 과정에 나오거든요. 라인 증후군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홍역입니다. 홍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홍역도. 홍역도 MMR이죠. MMR. 우리 예방접종 배울 거예요. 우리 이 질환 앞단원에 예방접종이 있는데 예방접종 MMR은요. 홍역이 미즈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이름이. 자, 홍역 바이러스라고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홍역 바이러스는 미즈스 바이러스인데 미즈스라는 걸 잘 모르면 그냥 홍역 바이러스라고 써도 틀리지 않으니까 홍역 유행성 이하선님이 몸푸스죠. 그래서 MM 풍치 R 루벨라거든요. 자, 이것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 미즈스 바이러스, 몸푸스 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해가지고 예방접종이에요. MMR 예방접종이고 우리 한 번, 2번 맞는 거예요. 태어나서 1년 정도 됐을 때, 만 4, 6세 됐을 때 맞는다. 우리 예방접종도 외워드릴 게 다는 못 외우고 몇 가지 외워드릴 게 있는데 MMR은 꼭 암기해야 될 예방접종이죠. 그럼 홍역은 예방접종이 있네요. 홍역도 격리합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고요. 가장 시험에 지금까지 잘 나왔다는 거는 증상입니다. 증상. 홍역은 열이 나기 전에, 발진이 나기 전에, 열은 아니죠. 발진은 빨갛게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막 나는 거잖아요. 발진 나기 전에 그 전 증상이 있고 회복기가 있다. 발진 증상으로 전 증상이 있고 발진 난 이후부터는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자, 전국에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보기와 같은 설명을 하는 게 무슨 질환이냐 설명을 해서 문제가 뭐냐 이거 보기가 설명하는 간염병이 뭐냐 이게 그 선생님들은 임용고시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답이 홍역인데 어떤 걸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냐면 코플립 반점입니다. 코플립 반점. 보면 홍역 같은 경우에 또 다 우리가 발진성 질환이고 발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열나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호흡기 질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공통적 증상이기 때문에 하나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코플립 반점이에요. 코플립 반점. 구강 내에 흰 점이 그 구강 점막에
흰 점이 섞인 붉은 반점이에요. 흰 점과 붉은 반점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흰 점을 지닌 붉은 반점이 생겨요. 붉은 반점인데 흰색 반점도 같이 생기는 거 우리는 코플립 반점이라는데, 홍역하면 이 코플립 반점이라는 단어를 꼭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홍역 찾으면 되거든요. 홍역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수포성이고, 그죠? 여기도 몸통에서 팔다리 사라지네요. 자, 충분히 홍역 바이러스에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 정도 뭐죠? 자, 바이러스 이름, 그다음에 코플립 반점, 전국이 발진기 회복기가 있는데 전국에서 코플립 반점 생긴다, 비수포성 질환이다. 우리 격리하고 MMR 필요하는데 MMR 예방접종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충분하죠. 자, 콜레라입니다. 자, 콜레라부터는 특별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냐면 수인성 질환이잖아요. 자, 균은 콜레라균이다. 수인성 질환은 뭐죠? 물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물을 먹어서 건강하지 않는 물, 오염된 물, 그죠? 그런 물을 먹어 생긴 물을 먹었기 때문에 다 위장과 증상,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겠죠. 콜레라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진 않겠죠. 선생님이 수인성 질환 설명하면서 물 때문에 생긴 질환이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거고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거다. 그죠? 과다 쌀뜨물 같은 설사가 나타난다. 수분 보충 해주라. 위생 처리 깨끗이 하고 식수와 음식물 물 끓여 먹어라 뭐 이런 거죠. 격리해라. 요즘에는 콜레라는 그냥 수인성 질환이다. 요 정도에서 시험이 잘 나오지. 콜레라는 예전에는 좀 학교에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콜레라 질환이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콜레라가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다.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자,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도 보면 그 장티푸스 균이죠. 여기 또 물이에요. 물이죠. 그다음에 뭐 통공까지 갈 수 있고 항생제 절대 안정해라. 식수 관리 잘해라. 식수 관리 깨끗하게 끓여 먹어라. 자,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장티푸스에도 알아야 될 거는 수인성 질환 선생님 특징 얘기했어요. 이 특징을 암기하시고 수인성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하고 열나고 막 그러겠죠. 자, 또 오심, 설사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장티푸스는 수인성 질환이다. 장티푸스 때문에 시험이 나오긴 힘들어요. 여기도 난이도 조금 분출이 떨어질 거니까 장티푸스는 수인성 질환이다. 요거랑 위달 테스트 한다. 자, 여기 났네. 이거는 피 검사로 한다. 이거 위달 테스트 설명한 거예요. 위달 테스트는 피 검사다.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됐죠? 중요도가 수인성 질환이 아닌 것, 이 질환명이 아닌 것 정도, 그리고 진단검사 위달 테스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다른 거는 조금 더 중요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시험들 내기 좀 어려울 거예요.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파라티푸스 다 그래요. 파라티푸스 어때죠? 자, 이것도 열성 질환이에요. 열성 질환인데 이것도 식수와 관련된 질환이고요. 세균성 이술도 어떠죠? 뭐 장염이지만 이것도 물과 관련된 거죠. 장출혈성 대장균은 식중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A형 간염은 중요하죠. 자, A형 간염보다는 이제 B형 간염이 더 중요한데 A형 간염에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A형 간염은요. 급성 간염이고 A형 간염이죠. A형 간염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은 A, B, C형 간염이 있어요. 시험은 B형 간염이 제일 잘 나오지만 A형 간염도 이렇게 B형 간염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A형 간염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위생 상태랑 불량한 식수 문제, 이것도 식수 문제네요. 간염 경로가 뭐냐가 시험 의외로 잘 나와요. 간염 경로는요. 환자 대변입니다. 환자 대변에서 균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환자 대변에서 균이 있었는데 어때요? 살아요, 계속. 근데 이 대변이 어떻게 되죠? 오염된 식수,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관을 또 침입된다는 게 뭐냐면 또 엄마가 A형 간염인데 대변에 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변을 닦을 때 손에 대변이 묻었는데 손을 씻었어요. 근데 손을 깨끗하게 안 씻었는데 또 음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A형 간염은 웹교류에 사니까 우리 뭐 음식물을 통해서 특히 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예전에는 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옛날에 채소를 재배할 때 우리 막 그 대변으로 이렇게 분변을 하기도 했어요. 비료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A형 간염이 많이 걸리기도 했죠. 요즘에는 이제 비료가 돼 있지 우리가 뭐 대변으로 이렇게 뭐 그 우리 채소를 막 기르는 비료를 주면서 키우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염이 된다는 게 시험이 잘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도 뭐손 씻기 잘해라. 그죠? 그리고 항달 간이 안 좋으면 간에는 빌리루빈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고 하니까 빌리루빈이 생기면 이제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도 잘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황달 부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 경로하고 선생님 말한 박스만 아시면 돼요. 자, 간염원이 환자 대변일 수 있고 위생 상태나 불량한 식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죠? 혈액간염이 되니까 주사를 폐기나 잘 하라고 주사 바늘을 잘 폐기하도록 하고 수분 섭취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회용 주사 바늘을 사용한다든지 주사기로도 간염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A형 간염은요. 영양 공급하고 단백질 섭취 잘하고 잘 먹고 그러면 막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